외놈들의 거대한 전진기지인 부산 앞바다는 멀리서 바라봐도 등골이 오싹할 만큼 빽빽한 적선으로 뒤덮여 있었어. 대략 500척에 달하는 외놈들의 군함들이 검푸른 바닷물 위에서 햇빛을 받아 번쩍이며 위협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지. 육지에는 6만에서 7만에 이르는 왜군 병사들이 장막을 치고 진을 구축한 채 움직임 하나 없이 무겁게 버티고 있었어. 마치 부산 전체가 그 놈들에게 먹힌 듯했어. 이순신은 이 광경을 보며 조용히 지도 위에 손가락을 대고 치밀한 전략을 짜기 시작했어. 부산을 점령하면 외놈들의 보급로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었고 임진왜란의 숨통을 한 번에 조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평강은 얼굴에 환한 빛이 돌았어. 그녀는 이순신 옆에서 지도를 보다가 흥분해서 소리쳤어. 부산을 쓸어버리자고 영감! 씨발 내가 부산에서 얼마나 잘 나가고 있었는데 내 소중한 내 돈, 보석, 내 스타일리시한 옷들! 평강은 갑자기 울컥 눈물이 솟았어. 그리움과 억울함, 분노가 동시에 몰려왔던 거지.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 눈가에 맺힌 눈물이 마치 그녀의 화려한 파란 머리색처럼 눈부시게 빛났지. 이순신은 평강이 혹시 부산에 남겨둔 가족이나 소중한 친구들이 생각난 건가 싶어서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다독여줬어. 평강은 고개를 들고 이순신을 빤히 쳐다보더니 눈물을 닦으며 그 투명한 눈동자를 반짝였어. 그녀는 이순신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영감, 이번엔 진짜 꼭 이겨야 해. 부산은 우리 거야. 내 말 오해하지 마. 절대 개인적인 감정 아니야. 평강의 말에 이순신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그는 이미 평강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 개인적인 감정이라며 우기는 그녀의 말이 오히려 더 진심처럼 들렸지. 알고 있다, 파랭이야. 이번에는 반드시 부산에서 놈들의 숨통을 끊어버리자. 평강의 얼굴에 다시 강렬한 결의가 번졌어.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악물었지. 그러되 저 새끼들 두 번 다시 내 소중한 걸 훔쳐갈 생각 못하게 이번에 뿌리째 다 뽑아버릴 거야. 온달은 평강이 또다시 흥분해서 날뛸까봐 그녀의 팔을 슬며시 잡아당겼지만 평강의 눈은 이미 먼 부산 앞바다에 닻을 내리고 있는 외놈들의 한대를 바라보며 불타오르고 있었어. 이순신은 그런 평강과 온달의 모습을 보며 지그시 웃었어. 그의 마음속에도 분노와 투지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지. 다시는 조선을, 백성들을, 그리고 평강 같은 어린 소녀들의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의가 깊게 박혀 있었으니까. 부산을 쓸어버릴 시간이 다가왔어. 그것은 이제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조선의 운명을 결정짓는 마지막 싸움이 될 터였지. 이순신과 평강, 온달, 그리고 모든 산조고 전사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오직 하나의 생각밖에 없었어.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번엔 부산이다. (8월 24일) 오후이지. 이순신은 마침내 부산 앞바다를 향해 닻을 올렸어. 하늘은 잔뜩 흐렸고 짙게 깔린 먹구름이 바다를 검게 물들였지. 우리는 긴장과 설렘을 안고 파도를 헤치며 나아갔어. 평강은 뱃머리에 서서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부산 쪽을 음시하고 있었지. 그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끓어오르고 있었어. 다음 날 아침, 짙은 안개가 걷히자 다시 항해를 시작해
삼천포 앞바다를 지나 당포에 닿았어. 그곳에선 원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녀석은 여전히 비구하고 얄미운 얼굴을 하고 있었지. 평강은 그런 원균을 보고 눈을 흐겼지만 이순신은 참을성을 가지고 놈에게 부산 주변의 외적 상황을 자세히 물었어. 그래, 지금 놈들의 상황이 어떻다고? 부산 앞바다에 적선이 가득 차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원균은 짧게 말하고는 금세 꽁무니를 빼고 도망치듯 가버렸지. 평강은 뒤돌아가는 원균의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 시발 저 병신 같은 새끼. 이번엔 제대로 싸우기나 할래? 당포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이튿날인 26일엔 아침부터 갑자기 심한 비바람이 몰아쳤어. 바다는 거칠어졌고 배들은 돛을 내리고 비바람이 잦아들기를 기다렸지. 결국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거제도 자으루저까지 도착했고 거기서 어둠을 틈타 견내령의 좁은 해협을 조용히 빠져나갔어. 지칠일에는 칠천도를 지나 서운포를 건너는데 밤 10시쯤 어두운 바다 위에서 갑자기 서풍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어. 바람 소리가 마치 귀신이 울부짖는 것 같았지. 돛이 찢어질 것처럼 흔들렸고 이순신은 결국 항해를 멈추고 그곳에서 또다시 하룻밤을 보내야 했어. 평강은 밤새 바람 소리에 뒤척이며 잠을 못 이뤘어. 전투를 앞두고 불안감과 긴장감이 그녀의 마음속을 깊이 파고들고 있었으니까. 28일 아침엔 급히 추방하려 했지만 우리가 떴다는 소식을 들은 외놈들이 기겁하며 미리 달아났다는 소식을 전령이 전해왔어. 그날은 하는 수 없이 가덕도의 천성선창에 배를 대고 하룻밤을 더 지냈지. 평강은 입술을 삐죽이며 투덜거렸어. 이 새끼들은 우리가 바다에 뜨기만 해도 기절하고 튀네. 좀 제대로 붙어주면 안 되나? 재미없게 말이야. 그리고 29일 새벽 이순신 함대가 양산강과 김해강 입구 근처를 지나던 중이었어. 이때 갑자기 척후가 다급히 뛰어오며 보고를 올렸어. 장군, 외놈들이 양산 쪽에서 배를 타고 나오고 있습니다. 큰 배 척과 작은 배 2척, 경력은 대략 30여 명입니다. 평강의 눈이 번쩍였고 온달도 눈동자에 붉은 불꽃을 일으켰지. 이순신은 지체하지 않고 짧게 명령을 내렸어. 놈들을 모조리 조사버려라. 우리 함대가 곧바로 뱃머리를 돌려 포격을 시작하자 놀란 외놈들은 황급히 도망치려 했어. 하지만 우리의 포격은 정확했고 순식간에 적선들은 연이어 불길과 연기에 휩싸였지. 평강은 조총을 들고 멀리서 도망치는 외놈의 머리를 정확히 맞춰 떨어뜨렸고 온달은 칼을 쥐고 몸이 근질근질했어. 저 새끼들은 우리가 만만한가 봐. 왜 저리 겁도 없이 나오지? 에휴, 이러니까 재미가 없잖아. 평강은 불타는 외선을 보며 중얼거렸어. 이순신은 짙은 시험 아래 미소를 감추며 침착하게 다음 명령을 내렸지. 이제 부산이다. 이번엔 놈들의 뿌리를 뽑으러 가자. 하늘은 점점 붉게 물들었고 바다는 잔잔해졌어. 부산 앞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이순신의 함대 위로는 이제 곧 시작될 전투를 예고하는 듯 서늘한 바람만이 불고 있었어. 9월 1일 새벽 아직 별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짙은 푸른 안개가 바다 위를 맴돌던 때 멀리서 닭울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 이순신은 미리 준비한 듯 조용히 갑옷을 입고 뱃머리에 올라섰지. 그의 길게 들이온 수염이 차가운 새벽바람에 살짝 흔들렸어. 출발을 하라. 명령이 떨어지자 함대의 돛들이 일제히 펄럭이며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 부산포를 향한 최후의 항해가 시작된 거지.
평강은 마음이 급해졌는지 배 가장자리를 붙잡고 바다를 응시하며 입술을 잘근 깨물었어. 그 곁에서 온달은 붉은 머리칼을 거칠게 쓸어 넘기며 묵묵히 칼을 확인했어. 이순신 연합함대는 가덕도를 지나 부산 앞바다로 깊숙이 들어갔어. 7일 동안 소뱅이의 바닷길을 쉬지 않고 노를 저어왔기에 병사들의 손바닥은 터져서 핏물이 배어났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어. 이번 전투가 마지막 승부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 무룬대 앞바다에 이르자 외놈들이 전방에 큰 전선 5척을 띄워놓고 있었어. 이순신은 거북선을 앞으로 내세우고 냉정히 명령을 내렸어. 쓸어버려라. 거북선의 용머리에서 지자총통과 천자총통이 연이어 불을 뿜으며 외놈 전선을 정통으로 때렸어. 외놈들은 포탄과 화살을 날리며 버티려 했지만 우리 함대 압도적 화력에 금세 불타버리고 말았지. 그 다음 다대포에 이르자 외놈들의 큰 배 8척이 일제히 방어진을 구축하고 버티고 있었어. 놈들의 배는 갑판 위에 조총병들을 잔뜩 태우고 도끼 서린 눈빛으로 우리를 노려봤지. 놈들이 제법인 척하는데 평강이 조총을 들고 가볍게 웃었어. 그녀는 바람에 휘날리는 파란 머리를 뒤로 넘기고 적들을 하나씩 정조준하며 방아쇠에 당겼어. 총성이 울릴 때마다 외놈들의 지휘관이 갑판 위에서 그대로 바다로 추락했지. 온달은 그런 평강의 등 뒤에서 대검을 쥐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 적선 하나가 거북선 옆으로 바짝 다가오자 온달은 기다렸다는 듯 배 위로 뛰어올라 미친 듯이 칼을 휘둘렀어. 놈들의 절망적인 비명이 바다 위로 퍼졌지. 다대포 전선이 깨지자 서평포에선 외놈들의 태선 9척이 급히 방어진을 다시 형성했어. 하지만 이번엔 이순신이 미리 준비한 포격 전략이 작동했지. 이역기의 판옥선이 측면을 돌아가면서 무자비한 집중 포격을 가했어. 포탄과 화살이 마치 비처럼 쏟아져 내렸고 외놈들의 전함은 견디지 못하고 순식간에 불바다가 됐지. 마지막 저령도 앞바다에서는 두 척의 외적선이 우리 함대를 보고는 급히 달아나려 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지. 이순신은 도망치는 적선을 향해 직접 활을 쏘아 지휘관을 바다로 떨구었고 평강은 이번에도 거침없이 조총으로 놈들을 하나씩 제거했지. 부산 앞바다로 나아가며 연합함대는 만나는 모든 적선을 철저히 불태웠고 놈들의 저항은 연기와 불꽃 속에 산산조각 났어. 이제 외놈들에게 이순신이라는 이름은 죽음 그 자체가 되어 있었지. 마침내 부산포가 눈앞에 들어왔을 때 함대 위 병사들은 저마다 무기를 들고 함성을 질렀어. 그 순간 이순신이 깊은 목소리로 말했지. 이제 부산이다. 놈들의 본거지다. 놈들의 숨통을 끊어라. 평강이 눈빛을 빛내며 이순신의 팔을 잡았어. 영감, 이번엔 절대로 놓치지 말자. 부산에서 끝을 보자. 온달은 칼을 높이 들고 소리쳤어. 모두 준비됐지? 삼조고 전사들이여! 병사들은 삼조고 깃발 아래 함성을 질렀어. 이순신 연합함대 56척 함선은 당당히 부산 앞바다로 밀려 들어갔어. 그들이 지나간 바다는 불타는 적선의 잔해와 시뻘건 핏빛으로 가득했지. 이제 전투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어. 부산포의 외놈들은 공포에 지른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 연합함대는 불타오르는 복수와 승리의 열망 속에서 적을 향해 최후의 포문을 열었어. 그렇게 부산 전투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어.